자, 우리 그 231쪽에 있는 수필 10번, 극수필 10번 중에서 수필 10번인데, 자, 요 내용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마이크를 집에서 하는 거라서 좀 다른 거 쓰고 있어가지고, 혹시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약간 좀 크게 해놓고, 이 영상 봐야 될 것 같아. 앞에 영상들보다 약간 소리 커야 될 것 같아. 자, 지금 231쪽부터 232쪽에 꽤 긴 분량의 신영복 작가의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자, 이런 수필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수필이, 막 수필이 대체로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수필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한번 보자고 했어. 자, 그러면 233쪽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자, 233쪽에 있는 3번 문제 박스 먼저 보지. 자, 이 작품에서는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현재화하고 거기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글쓴이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그랬네. 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역사적 인물들이 좀 나올 건데 거기다가 우리 글쓴이가 주관적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부여할 거래. 자, 그리고 나서 글쓴이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 시대에 함께 도전했던 허균, 그러니까 허균의 뭔가 흔적을 찾아가는 그런 글인가 봐. 자, 그리고 당대의 지배적 가치를 실현하며 질서의 정점에 오른 신사임당 자, 그 다음에 헌안설원, 요렇게 네 명의 이제 자취를 쫓아가는데, 자, 그리고 이를 통해 헌안설원의 비극적인 삶을 부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헌안설원의 삶이 뭔가 가장 우리한테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했나봐. 자, 그래서 이 헌안설원의 비극적인 삶을 부각한다. 자, 그러면서 경쟁에 의한 성취와 쾌락만을 쫓는 현대사회의 비인간성을 문제 삼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어. 자, 그리고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뇌를 직시함으로써 그것을 야기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다가서야 함을 독자들에게 역설하고 있다. 그러네.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에서는 헌안설원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된다는 거야. 자, 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자, 그리고 이 헌안설원의 삶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뭔가 이제 가르침을 주고, 야, 그 다음에 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도 헌안설원의 삶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이 허균, 신사임당 2, 그 다음에 헌안설원의 요 순서대로 전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현재화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어느 곳을 뭐 이렇게 방문한 다음에 쓰는 건가 봐. 뭐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헌안설원이 나오는 부분은 좀 더 여기서 잘 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231쪽으로 가서 이 본문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31쪽에 있는 이 수필을 좀 보니까, 자, 그러면 1문단부터 좀 살펴보지. 자, 강원도 명죽은 사천리에 에일당 예터를 다녀왔습니다. 장소 어디 다녀오네. 자, 우리는 원래 이렇게 어디를 다녀와서 쓰는 그 글을 기행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기행문에서는 여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치? 어디 다녀왔는지. 지금 에일당 예터라는 곳을 갔다 왔대. 그럼 이곳이 뭐 하는 데인지는 우린 좀 더 봐야 알겠네. 자, 이곳은 당대 최고의 논객으로서, 그리고 소설 홍길동의 작가로서 널리 알려진 교산 허균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 허균의 뭔가 흔적을 찾아간다고 나왔지. 자, 지금은 작은 시비 하나가 그 사람과 그 장소를 증거하고 있을 뿐이지만, 시비에 새겨진 누실명의 한 구절처럼, 정작 허균 자신은 그곳을 더없이 흡족한 처소로 여기고 있음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허균의 흔적이 있는 곳, 허균이 태어난 곳을 지금 간 거야. 자,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활로에서 기방에 이르기까지. 그러네. 자, 활로는 벼슬길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그러니까 명문가의 자제에서 벼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방에 이르기까지. 자, 그리고 두량 넓은 학문의 세계로부터 모반의 동굴에 이르기까지. 자, 두량이 넓다는 것은, 두량은 뭔가를 헤아리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헤아리는 능력이 굉장히 넓었던 학문의 세계에서 모반은 영모야, 영모. 영모의 동굴에 이르기까지. 그 허균이 마지막에는 영모 혐의로 죽게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아주 학문을 펼쳤던 순간부터 영모 때문에 마지막에 죽게 되는 순간까지. 자, 그가 넘나들지 않은 경계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대 사회의 모순을 꿰뚫고
지나간 한 줄기 밀어넣는 바람이었습니다. 비극적인 그의 최후에도 불구하고 양지 바른 언덕과 시원하게 트인 바다 그 어디에도 회한의 흔적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네. 자, 회한은 잘 나오는 말인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 아이들이. 자, 뉘우치고 한탄한다는 것을 우리는 회한이라고 한다. 야, 그러니까 허균은 이런 삶을 살았어. 당대의 모순을 꿰뚫었어. 그리고 미련 없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갔다. 그치, 허균이 사실은 그 당대 모순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홍길동전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었던 거지. 어떤 적서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썼다는 거야. 자, 그리고 워낙 자유롭게 살아서 미련 없이 살다 갔다. 자, 그래서 그의 비극적인 최후에도 불구하고 회한이 없다.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살다 갔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 자, 이 허균의 삶에 대한 평가야. 허균은 요런 삶을 살았다. 우리 글쓴이가 나름대로 이제 허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일당 예터에서 마음에 고이는 것은 도리어 그의 누님인 허난설원의 정한이었습니다. 자, 허균의 누이, 조선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하나던 그녀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네. 자, 우리는 허난설원의 규원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허난설원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 이미 알고 있지.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자, 그러나 허난설원의 무덤을 찾을 결심을 한 것은 오죽헌을 돌아 나오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녔네. 지금 이제 허균의 흔적이 있는 A일당 예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죽헌에 갔나봐. 오죽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 여기 이렇게 얘기해. 오죽헌은 당신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 이때 당신은 독자를 가리키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율곡과 그 어머니인 사임당 신씨를 모신 곳입니다. 자, 아까 허균, 그 다음에 신사임당과 이모자, 그 다음에 이제 허난설원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 자, 사임당은 마침 은은한 국화향기 속에 앉아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에 그의 아들인 율곡을 거두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율곡 선생은 조선 초 최대 정치가이자 학자로서 결의 사표임이 틀림없고 그랬네. 자, 사표는 모범이 되는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 이는 우리 민족의 모범이 되는 인물에 틀림없다. 자, 그를 길러낸 사임당 역시 현모의 귀감임에 틀림없다. 현숙한 어머니의 귀감 본받을 만한 사람인 것에 틀림없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잘 봐야 돼. 봉건적 미덕의 정점을 확인하게 되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러네. 야, 그러니까 자, 이 허균하고는 또 다르게 이 사임당과 율곡은 뭔가 봉건적인 미덕,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자녀로서, 그러니까 올바른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신사임당과 율곡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조선의 가치,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어떤 그 유교적 관념에 근거한 이 조선의 지배적 가치를 아주 매우 빼어나게 실현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아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며느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임당이 보여줬다면 그 어머니의 아주 착한 아들로서 그리고 유학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율곡이 보여줬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봉건적 미덕의 정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극화된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매우 최극단에 있는 엘리트주의가 곧 반인간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어떤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 사임당과 율곡은 조선시대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 가장 공부 잘했던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정말 그 조선시대에 가장 뛰어난 엘리트 집안의 뭔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임당과 율곡 이의 이 오죽헌에서는 우리 글쓴이가 뭔가 아주 인상적인 느낌을 받지 못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글쓴이는 누구한테서 인상적인 것을 받느냐? 우리는 아까 박스 봤으니까 알고 있지. 허난설원한테서 그런 인상적인 것을 받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자, 세 번째로 가면, 나는 교산을 찾아보고 오리라던 강릉행을 서둘러 거두어, 교산은 허균이야. 허균을 찾아보고 오리라던 강릉행을 서둘러 거두어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오늘 새벽 일찍 난설원 허초이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네. 요런 것도 여정이야. 여정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는지.
자,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원리 자욱한 새벽 안개 속을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오죽헌과는 달리 헌안설원의 무덤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판단에서 한 발 물러나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헌안설원의 이 무덤은 뭔가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네 번째로 가면 당신이 힘들게 얻어낸 결론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당신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야. 그리고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독자지. 독자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어떤 한 시대에 어떤 성취를 보이느냐, 이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아픔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에 공감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런 독자라면, 그런 당신이라면 당신은 여기에 와야 된다. 헌안설원에게 와야 된다. 자, 헌안설원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헌안설원의 삶이지. 사랑했던 오라버니의 유배와 죽음, 이때 사랑했던 오라버니는 허균이야. 그리고 존경했던 스승 이달의 좌절. 자, 지금 이 헌안설원과 허균이 공통적으로 이달이라는 스승한테서 이제 그 학문을 배웠는데, 이 이달이 사실은 서자 출신이었어요. 서자 출신이어서 학문이 아주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벼슬 할 수 없어서 그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허균하고 헌안설원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허균이 그 홍길동전에서 이 서자의 서러움에 대해서 썼는데, 그게 아마 이 스승 이달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자, 그러면서 동시대의 불행한 여성에 대하여 키워온 그녀의 연민과 애정, 남편의 방탕과 학대, 그리고 연이은 어린 남매의 죽음. 헌안설원의 삶이 이랬다는 거야. 자, 시집을 좀 잘못 갔지, 결혼을 잘못했어. 그래서 남편이 좀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서 어쨌든 어린 남매를 2명을 얻는데, 이 남매가 모두 일찍 죽는다. 뭐 8살 이전에 다 이제 죽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지. 자, 그래서 27의 짧은 삶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육중한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헌안설원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헌안설원의 삶과 그 삶에서 느껴진 아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5번째로 가면, 자, 사임당의 고안 화조도에서는 단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던, 화조도는 꼬사곡의 새 그린 거야. 봉건적 질곡의 흔적이 난설원의 차가운 시비 곳곳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화조도에서는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는데, 우리 글쓴이에게는 이 난설원의 이 차가운 시비에서는 무엇인가를 계속 느끼게 해. 자, 개인의 진실이 그대로 역사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마저 인공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리 현실을 창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만들 수 있기는 갈수록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이지. 자연마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대리 현실을 창조하는 문화, 요거는 이제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글쓴이는 당연히 이런 현대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자신은 물론 자식과 남편마저 상품이라는 교환가치 형태로 갖도록 강요되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고 보면 아픔과 비극의 화신인 난설원이 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네. 자, 이 부분이 바로 다 현대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글쓴이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 현대사회의 쇠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자, 6문단으로 가면 자기 시대를 고뇌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가 청산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시대를 고뇌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가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역사의 진실은 항상 역사서의 둘째권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죽헌에 들러 지원리에 이르는 동안, 지원리가 바로 이 난설원의 흔적이 있는 곳이었지, 이르는 동안 적어도 내게는 우리가 역사의 다음 장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오죽헌을 들러서 지원리에 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역사의 다음 장을 살고 있냐? 조선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느냐? 허난설원이 겪었던 아픔이 현재 우리에게는 없느냐?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워진다. 그 말은 허난설원이 겪었던 그런 아픔이나 그런 불행함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한테도 지속되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시대의 모순을 비껴간 사람들이 화려하게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당신의 실망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신은 독자야. 현대 시대의 모순을 비껴간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현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실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임당과 율곡에 열중하는, 다시 말하면 엘리트,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에서 뭔가 이제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열중하는 당신의 모정에 대한, 오늘의 모정에 대한 당신의 절망을 기억합니다. 단단한 모든 것이 휘발되어 사라지고 디즈니랜드에 살고 있는 디오니소스처럼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신격의 숭배를 갖는 완강한 장벽 앞에서 작은 비극 하나에도 힘겨워하는 당신의 좌절을 기억합니다. 그랬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이지. 현대 사회는 이 신사임당과 이 일국처럼 엘리트에만 열중하고, 그리고 막 즐거움을 주는 것이 전부야. 이 우리 사회에서 재미있는 게 장땡. 그냥 뭔가 쾌락만 추구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 독자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글쓴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허난설원을 보러 와라. 어린 남매의 무덤 앞에 냉수를 떠놓고 소지 올려 넋을 부르며, 이제 소지는 냉수 떠놓고 이렇게 빌 때 거기다 이제 종이를 태우면서 자기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 종이를 소지라고 해. 자, 소지를 올려서 넋을 부르며 밤마다 사이좋게 손잡고 놀아라 라고 당부하던 허초이의 음성이 시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슬프지. 그러니까 너무나 어린 시절에 두 남매를 모두 보내니까 허초이가 이제 막 이렇게 밤마다 이제 빌면서 이제 그 두 아이의 넋을 위로하면서 너희들끼리 손잡고 놀아라 막 이렇게 당부했던 거. 자, 완전히 새로운 감수성과 시대가 선포되고 과거와 함께 현재의 모순까지 묻혀져가는 오늘의 현실에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작업보다 우리를 힘있게 지탱해주는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네. 자, 그러니까 우리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건 요거야. 우리를 힘있게 지탱해주는 가치가 있어. 그건 뭐냐면 뭔가 오늘의 현실에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것. 야, 그러니까 뭔가 현실이 좀 좋지 않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태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맞서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굉장히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글쓴이에게 진정한 가치는 우리 글쓴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우리 글쓴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오늘 이 시대 현실에 맞서서 우리만의 인간적인 고뇌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과정. 이게 우리 글쓴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부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이 쉴 새 없이 귓전을 핥히고 지나가는 가파른 언덕에 지금은 그토록 그녀가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두 아이의 무덤을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정승 아들을 옆에 거두지도 못하고 남편과 함께 묻히지도 못한 채 자욱한 아침 안개 속에 앉아 있습니다. 연락은 이제 기쁘고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야. 연락은 그 기쁨을 타버린 죄로 남기고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준다던 당신의 약속을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네. 자, 요거 마지막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나? 연락은 그 기쁨을 타버린 죄로 남긴다. 그러니까 뭔가 뭔가 기뻐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 기쁨을 타버린 죄로 남긴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다 금방 사라지는 거야. 근데 비극은 사라지지 않고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기쁜 것은 순간적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거기서 없어져 버리지만 슬픔은 계속해서 남아서 뭔가 정직한 진실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자, 이렇게 믿고 있다면, 당신이 이런 약속을 믿고 있다면 당신이 이곳 지월리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허난설원의 삶이 담겨있는 지월리에 와봐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제목이 여기서 따온 거지. 여기서
자,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쓴이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보다 이렇게 슬픔을 통해서 뭔가 정직한 사회의 진실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 거지. 자, 그래서 요 내용. 자, 허난설원의 삶이 우리 글쓴이한테 왜 더 인상적일 수밖에 없는지. 자, 허균은 어쨌든 자유롭게 잘 살았고, 그 신사임당과 이이는 그 사회의 정점에, 엘리트의 정점에 이르렀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맛볼 수 있는 영광을 맛봤던 사람. 허난설원은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자, 그래서 우리 글쓴이는 비극이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허난설원의 삶이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더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겠지.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문제 있는데 뭐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주워 먹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런 것들 좀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위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렇네. 자, 글쓴이가 A일당 예터. 여기서는 이제 허균이죠, 허균. 허균을 찾아갔다가, 여기서 허난설원을 떠올리면서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냐? 이건 아니지. 물론 여기서 허난설원을 떠올리긴 했어. 허균의 누이, 이 허난설원을 잠깐 이야기하기는 해. 자, 그렇지만 무덤을 찾아가기로 한 것은 오죽헌 갔다 와서 그런 거였다. 오죽헌에서 신사임당과 이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한 거였다. 자, 두 번째, 글쓴이는 허균 시비에 새겨진 누실명의 한 구절을 통해 허균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고 있다? 허균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 어딘지 지금 안 나왔어. 자, 그리고 지금 간 곳은 허균이 태어난 곳이었다. 뭐 1번, 2번 틀렸고. 자, 3번. 글쓴이는 화조도에 신사임당이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 지금 신사임당의 고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자, 글쓴이는 난설원의 차가운 시비에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허난설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그치?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었지? 이 허난설원의 이 차가운 시비에, 뭐 요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허난설원의 삶이 담겨져 있다. 뭐 이런 내용 얘기했었으니까, 요거는 뭐 4번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글쓴이는 청자로 설정되어 있는 당신이 시대의 모순을 비켜간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는 태도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그랬네. 아니지. 요거는 지금 맨 마지막 부분 232쪽에 나와 있는데, 당신한테 뭐라 했냐면, 시대의 모순을 비껴간 사람들이 화려하게 각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당신을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뭐 간단히 이번엔 4번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자, 1번 봅시다. 그 어디에도 회한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다는 서술에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죽은 허균의 생애에 대해서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가 드러난다. 이거는 뭐 이제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가 맞지. 자, 허균이 뭐 실제로 회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글쓴이가 보기에는 허균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는 당대의 지배적 가치를 실현해서 질서의 정점에 오른 이의의 미덕을 현재화하여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려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투영된 표현이다. 이건 틀린 거 알겠지? 자, 지금 우리 글쓴이는 이의와 신사임당을 보면서 어떤 큰 울림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극화된 엘리트주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글쓴이가 이의의 미덕을 현재화해서 절대적 가치, 우리 글쓴이에게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는 가치로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제가 요거 답은 쉽게 2번이네. 자, 그러면서 3번도 확인합시다. 현모의 귀감임에 틀림없는 신사임당의 삶은 글쓴이가 정승 아들을 옆에 거두지도 못한 허난설원의 인간적인 고뇌를 부각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글쓴이가 좀 특이한 게, 신사임당은 우리 맨날 그 위인전에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어머니 상이잖아. 그래서 5만원짜리 계시잖아. 자, 그런데 우리 신영복 씨는 이 신사임당의 삶과 허난설원의 삶은 오히려 대비하면서 이 허난설원의 고뇌, 허난설원의 슬픔,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이 신사임당을 굳이 쓴 거는 사실은 허난설원의 삶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완강한 장벽은 현대사회에서 경쟁을 통한 성취와 쾌락을 중시하는 풍조가 공고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여기는 글쓴이의
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기 지문 부분에서 완강한 장벽을 찾으면 뭐 그 부분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를 힘있게 지탱해주는 가치는 인간이 겪는 아픔에 주목하려는 태도가 독자들의 삶에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글쓴이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치? 우리 삶을 힘있게 지켜주는 가치, 지탱해주는 가치는 사실은 오늘날의 현실에 맞서서,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에 맞서서 우리가 골똘하게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지문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3번에는 2번이네. 뭐 여기까지 하면 극수필 10번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갈래복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어가죠.